자, 문제 61번. 스프링클러 설비의 교차 배관에서 분기되는 지점을 기점으로 한쪽 가지 배관에 설치되는 헤드의 개수는 최대 몇 개 이하인가? 단, 방호구역 안에서 칸막이 등으로 구획하여 헤드를 증설하는 경우와 격자형 배관 방식을 채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걸 그림으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교차 배관에서 분기되는 지점을 기점으로, 자, 이런 거죠. 자, 교차 배관이 이렇게 있다고 할 때, 교차 배관이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교차 배관에서 분기되는 기점. 자, 보세요. 자, 이게 바로 가지 배관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교차 배관. 아래쪽에 있는 게, 자, 교차 배관인 거고요. 위쪽에 있는 게 가지 배관입니다. 그러니까 가지 배관 같은 경우는 뭐가 설치가 되어 있어요? 바로 헤드가 설치가 되어 있는 거죠. 헤드가 만약에 하향시키라고 하면 이렇게 하향식이면 이런 식으로 헤드가 이렇게 설치가 되는 거죠. 헤드가 하향식이라고 한다면 네, 이런 식으로. 자, 그때 이 한쪽 가지 배관에 자, 설치 가능한 헤드의 최대 개수가 몇 개 이하냐 이걸 물어본 거죠. 몇 개 이하냐? 여기 바로 8개 이하입니다. 그러니까 최대 8개까지 설치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1번에 8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8개예요, 최대. 다음 62번. 스프링클러 설비 급수 배관의 구경을 수리 계산에 따르는 경우 가지 배관의 최대 한계 유속은 몇 미터 퍼 세크인가? 자, 스프링클러 설비에서 그 가지 배관의 유속과 그리고 가지 배관이 아닌 기타의 배관에서의 유속이 다르죠. 자, 정리를 해볼게요. 자, 스프링클러 설비에서 가지 배관의 유속은 몇 미터 퍼 세크 이하냐? 바로 6미터 퍼 세크 이하죠, 이하. 6미터 퍼 세크 이하. 그리고 나머지 가지 배관을 제외한 나머지 기타 배관은 유속 기준이 10m per sec 이하인 겁니다. 10m per sec 이하. 그래서 문제에서 물어본 것은 가지 배관의 최대 한계 유속. 최대값이 얼마예요? 최대값이 바로 6m per sec가 최대값이 되는 거죠. 예, 정답은 2번에 정답이 있습니다. 다음 63번. 방호구역이 세 구역인 어느 특정 소방 대상물에 한론 소화 설비를 설치한 경우 저장용기와 집합관 연결 배관에 설치해야 할 것은 자, 1번 니들 실린더, 2번 선택 밸브, 3번 릴리프 밸브, 4번 체크 밸브. 자, 그래서 이 저장용기와 집합관 연결 배관 사이에 설치하는 것이 뭐냐? 바로 체크 밸브를 설치하는 거죠. 그러니까 체크 밸브 같은 경우는 역류를 방지하기 위해서 설치를 하는 거예요. 자, 체크 밸브를 설치하는데 만약에 저장 용기가 하나의 방호 구역만을 담당하는 경우에는 체크 밸브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는 방호 구역이 세 구역이기 때문에 체크 밸브를 설치를 해야 되는 거죠. 정답은 4번입니다. 다음 64번. 다음은 포소화 설비에서 배관 등 설치 기준에 관한 내용이다. 기역에서 디귿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자, 거기 네모 안에 있는 내용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연결 송수관 설비의 배관과 겸용할 경우에 주 배관은 구경 100mm 이상, 방수구로 연결되는 배관의 구경은 몇 mm 이상이다? 네, 65mm 이상의 것으로 해야 한다. 그래서 기역에는 65가 들어가겠고요. 다음 두 번째, 펌프의 성능은 체절 운전 시 전격 토출 압력의 몇 퍼센트를 초과시 몇 퍼센트? 바로 140%를 초과하지 않고 전격 토출량의 150%로 운전 시 전격 토출 압력의 얼마 이상이 돼야 돼요? 네, 65% 이상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니은은 140, 디귿은 65가 들어가겠습니다. 정답 3번입니다. 다음 65번. 구조대의 형식 승인 및 제품 검사의 기술 기준상 경사 강화식 구조대의 구조 기준으로 틀린 것은 자, 경사 강화식 구조대의
자, 구조에 대한 기준이에요. 자, 첫 번째 1번. 연속하여 활강할 수 있는 구조로 안전하고 쉽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1번 맞는 내용이죠. 2번. 경사 구조대 본체는 강하 방향으로 봉합부가 설치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맞죠? 예, 봉합부가 설치되어 있으면 위험해요. 안 되고요. 3번. 입구 틀 및 고정 틀의 입구는 지름 40cm 이상의 구체가 통할 수 있어야 한다. 네, 3번이 틀렸습니다. 자, 입구 틀 및 고정 틀은 입구의 지름, 자, 40cm 이상이 아니고요. 60cm 이상의 구체가 통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네, 3번이 틀렸습니다. 4번, 본체의 포지는 하부 지지장치의 인장력이 균등하게 걸리도록 부착해야 하며 하부 지지장치는 쉽게 조작할 수 있어야 한다. 맞는 거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 40cm 이상이 아니고 60cm 이상이 돼야 맞습니다. 정답 3번. 다음 66번. 다음 괄호 안에 들어가는 기기로 옳은 것은, 자, 지금 두 가지의 기기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분말 소화약제의 가압용가스 용기를 3병 이상 설치한 경우에는 2개 이상의 용기에, 자, 이것을 부착해야 한다. 자, 뭘 부착해요? 바로 전자 개방 밸브를 부착하는 거죠. 그래서 A에는 전자 개방 밸브가 들어가고요. 다음 두 번째, 분말 소화약제의 가압용가스 용기에는 2.5MPa 이하의 압력에서 조정이 가능한, 자, 이것을 설치해야 한다. 자, 뭘 설치해 주는 거예요? 바로 압력에서 조정이 가능한, 예, 압력 조정기를 설치하는 거죠. 그래서 B에는 압력 조정기가 들어가겠습니다. 정답 1번이고요. 다음 67번. 아래 평면도와 같이 반자가 있는 어느 실내에 전등이나 공조용 디퓨저 등의 시설물을 무시하고 수평거리를 2.1m로 하여 스프링클러 헤드를 정방형으로 설치하고자 할 때 최소 몇 개의 헤드를 설치해야 하는가? 단, 반자 속에는 헤드를 설치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고 했습니다. 자, 보실게요. 자, 지금 어떤 평면도냐면,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평면이 이렇게 되어 있고, 가로의 길이가 25m예요. 가로의 길이는 25m. 자, 그리고 세로의 길이가 15m입니다. 네, 15m. 자, 지금 여기에 정방형으로 스프링클러 헤드를 설치할 건데 수평 거리는 2.1m를 기준으로 한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 자, 먼저 무엇을 구해주냐? 헤드와 헤드 사이의 간격을 구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헤드와 헤드 사이의 간격, S는 2 곱하기 R 곱하기 코사인 몇 도예요? 네, 정방형. 정방형이면 정사각형이죠? 정사각형이니까 코사인 45도가 되는 겁니다. 45도. 자, 그러면 2 곱하기 수평 거리는 2.1m, 2.1 곱하기 코사인 45도. 자, 계산해 주시면 헤드 간의 거리는, 자, 얼마 나오냐? 대략 2.97m 정도가 나옵니다. 2.97m. 자, 이게 헤드 간의 거리예요. 자, 그럼 이제 가로의 길이가 25m고 세로의 길이가 15m죠? 그럼 가로변에 들어가는 헤드의 개수와 세로변으로 들어가는 헤드의 개수를 구하면 총 개수를 구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가로변입니다. 가로변에 들어가는 헤드의 개수 25m를 헤드 간의 간격으로 나눠주는 거예요. 그럼 2.97m로 나눠주시게 되면, 자, 이게 얼마 나오냐? 8.42가 나오고요. 절상해주면 9개. 자, 가로로 몇 개 설치한다? 가로로 9개를 설치하는 겁니다. 9개를 설치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세로변. 자, 세로변도 마찬가지예요. 세로의 길이가 15m죠? 그럼 15m를 2.97m로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값은 5.05 정도가 되고요. 절상해주면 6개가 나옵니다. 그러면 자, 세로로 몇 개 들어가요? 6개씩 들어가죠. 그러니까 9개, 가로로 9개씩 6줄이 있으니까 총 몇 개 나온다? 따라서
4개를 설치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9개씩 6줄이니까 9, 6, 54. 그래서 총 스프링클러 헤드의 개수는 54개가 되겠습니다. 정답 3번이고요. 68번. 다음은 상수도 소화 용수 설비의 설치 기준에 관한 설명이다.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자, 이거는 상수도 소화 용수 설비의 설치 기준 중에 자, 하나의 내용을 써놓은 거예요. 자, 보시면 호칭 지름 75mm 이상의 수도 배관에 호칭 지름 몇 밀리미터 이상의 소화전을 접속할 것. 자, 얼마예요? 호칭 지름 100mm 이상의 소화전을 접속하는 거죠. 그래서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은 100이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정답 3번이고요. 다음 69번. 전역방 출방식 분말 소화 설비에서 방호구역의 개구부에 자동 폐쇄 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개구부의 면적 1제곱미터에 대한 분말 소화 약제의 가산량으로 잘못 연결된 것은? 자, 이거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전역방 출방식 분말 소화 설비에서 자동 폐쇄 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에 바로 개구부의 면적 1제곱미터에 대한 자, 가산량의 기준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분말 소화 약제 같은 경우는 총 4가지로 분류할 수 있죠. 그래서 1종 분말, 다음 2종 분말, 다음 3종 분말, 그리고 4종 분말이 있습니다. 자, 이때 이제 개구부의 가산량이 2종과 3종이 똑같아요. 이 2종과 3종은 개구부의 가산량이 동일합니다. 동일해요. 그래서 먼저 1종 분말 같은 경우는 얼마냐? 바닥 면적 1제곱미터당 개구부의 가산량이 이것은 4.5kg인 거죠. 그러니까 킬로제곱미터당 면적당 4.5kg이라는 거예요. 가산량이. 자, 그리고 2종과 3종 같은 경우는 얼마냐? 2종과 3종 같은 경우는 면적당 2.7kg이에요. 면적당 2.7kg이고요. 그리고 4종 분말 같은 경우는 면적당 1.8kg인 거죠. 자, 이것을 암기를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자, 그러면 보기를 보시면 3번에 제3종 분말이 2.5kg이라고 나왔죠? 네, 틀렸죠? 제3종 분말 같은 경우는 2.7kg이 맞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70번. 자, 소화약제 외의 것을 이용한 간이 소화 용구의 능력 단위 기준 중 다음 괄호 안에 알맞은 것은? 자, 소화약제 외의 것을 이용한 간이 소화 용구. 이거 암기해 주셔야 되는데, 자, 2가지 정도 기억하시면 돼요. 자, 첫 번째로, 자, 마른 모래, 건조사죠, 건조사. 마른 모래가 있고요. 그리고 팽창, 질석 또는 팽창 진주암. 자, 그때 자, 기준이 다르죠. 자, 먼저 마른 모래 같은 경우는 자, 보세요. 마른 모래 같은 경우는 삽을 상비한 자, 몇 리터냐면 삽을 상비한 50리터 이상이죠. 마른 모래는 50리터 이상이에요. 50리터 이상의 포. 자, 이상의 포. 한 포, 잔포. 이상의 것, 한 포. 이상의 것, 한 포. 이상의 것. 자, 한 포를. 자, 이거를 능력 단위가 얼마냐? 능력 단위가 자, 얼마냐면 0.5단위죠. 그렇죠? 네, 마른 모래 같은 경우는 삽을 상비한 50리터 이상의 것 한 포가 0.5단위가 되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이게 2포다. 2포면 한 단위가 되겠죠. 이런 거예요. 자, 그다음에 팽창 질석 또는 팽창 진주암 같은 경우는 자, 삽을 상비한 얘는 80리터 이상의 것 한 포입니다. 한 포. 자, 이것도 동일해요. 능력 단위 똑같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0.5 단위가 되는 겁니다. 0.5 단위. 자, 이제 문제로 돌아오면 지금 마른 모래, 삽을 상비한 50리터 이상의 것 한 포죠.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몇 단위다? 0.5단위가 정답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71번. 소화기의 형식 승인 및 제품 검사의 기술 기준에 따라 소화기에 호스를 부착하지 아니할 수 있는 기준 중 틀린 것은? 자, 1번. 소화약제의 중량이 5kg 이하인 액체계 소화약제 소화기. 1번 틀렸죠. 자, 액체계 소화약제 소화기 같은 경우는 소화약제의 중량이 바로 3리터 이하인 경우에 호스를 부착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1번이 틀렸습니다. 나머지 2, 3, 4번은 옳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정답은 1번이고요. 다음 72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기계 재현 방식은, 자, 기계 재현 방식 같은 경우는 1종, 2종, 3종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 중에서 지금 설명하는 것은 뭐냐? 화재 시에 배출기만 작동하여, 자, 배출기만 작동한대요. 즉, 배풍기만을 이용해서 재현을 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제3종 기계 재현 방식인 겁니다. 자, 일단 다 읽어볼게요. 화재 시 배출기만 작동하여 화재 장소의 내부 압력을 낮추어 연기를 배출시키며 송풍기는 설치하지 않고, 그렇죠? 송풍기는 설치하지 않고 배풍기만 설치한 경우예요. 자, 송풍기를 설치하지 않고 연기를 배출시킬 수 있으나 연기량이 많으면 배출이 완전하지 못한 설비로 화재 초기에 유리하다. 자, 이것은 제3종 기계 재현 방식에 해당이 되는 거죠. 자, 한번 정리를 해보면, 자, 제1종 기계 재현 방식, 제1종 기계 재현 방식이 있고요. 제2종 기계 재현 방식, 그리고 제3종 기계 재현 방식이 있습니다. 자, 이때 이제 구분을 해보자면, 자, 제1종 기계 재현 방식 같은 경우는 송풍기와 배풍기가 같이 설치가 되어 있어요. 1종 같은 경우는. 자, 2종 기계 재현 방식은, 제2종 기계 재현 방식은 얘는 송풍기만 설치가 되어 있고요. 송풍기만. 그리고 제3종 기계 재현 방식은 배풍기만 설치가 되어 있죠. 배풍기만. 이렇게 구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송풍기와 배풍기 둘 다 설치가 되어 있으면 제1종 기계 재현 방식, 송풍기만 설치가 되어 있으면 제2종 기계 재현 방식, 그리고 배풍기만 설치가 되어 있으면 제3종 기계 재현 방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73번. 전동기 또는 내연기관에 따른 펌프를 이용하는 옥내 소화전 설비의 가압 송수장치의 설치 기준 중 다음 괄호 안에 알맞은 것은? 자, 옥내 소화전 설비의 가압 송수장치에 대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자, 내용 보도록 할게요. 자, 해당 특정 소방 대상물에 설치된 옥내 소화전을 동시에 사용할 경우 각 옥내 소화전의 노즐 선단에서의 방수 압력이, 자, 얼마 이상이 돼야 돼요? 바로 0.17 MPa 이상인 거죠. 그리고 방수량이 분당 130리터 이상이 되는 성능의 것으로 알 것. 그래서 기억에는 0.17 들어가고요. 니은에는 130 들어가겠습니다. 정답 3번이고요. 자, 다음 74번. 스프링클러 설비의 화재 안전 기술 기준에 따라 배관에 설치되는 행거의 설치 기준에 대한 내용이다. 다음 괄호 안에 알맞은 것은? 자, 두 가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교차 배관에는 가지 배관과 가지 배관 사이마다 1개 이상의 행거를 설치하되 가지 배관 사이의 거리가 몇 미터를 초과할 때? 가지 배관 사이의 거리가 4.5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4.5m 이내마다 몇 개? 1개 이상을 설치할 것. 다음 두 번째, 수직 배수 배관의 구경은 50mm 이상으로 해야 한다. 다만 수직 배관의 구경이 50mm 미만인 경우에는 수직 배관과 동일한 구경으로 할 수 있다. 그래서 자, 기억에는 1이 들어가고요. 니은에는 4.5, 그리고 디귿에는 50이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정답 1번입니다. 자, 다음 75번. 연소방지 설비 방수 헤드의 설치 기준 중 다음 괄호 안에 알맞은 것은? 자, 연소 방지 설비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자, 방수헤드 간의 수평거리는 연소방지 설비 전용 헤드의 경우에는 몇 미터 이하? 2m 이하죠. 그리고 개방형 스프링클러 헤드의 경우에는 1.5m 이하로 할 것. 그래서 기억에는 2가 들어가고요. 니은에는 1.5가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잘 구분하셔야 돼요. 그래서 연소 방지 설비 전용 헤드의 경우가 2m 이하고요. 그리고 개방형 스프링클러 헤드인 경우가 1.5m 이하입니다. 이 두 개 헷갈릴 수가 있어요. 잘 구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 1번입니다. 다음 76번. 펌프의 토출관에 압입기를 설치하여 포소화약제 압입용 펌프로 포소화약제를 압입시켜 혼합하는 방식은, 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지금 분말 소화 설비에서 자, 혼합기에 대한 종류를 물어본 건데, 자, 여기서 보시면 펌프의 토출관에 뭘 설치한다고 했어요? 압입기를 설치한다고 했죠? 자, 펌프 토출관에 압입기를 설치하면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바로 프레셔 사이드 프로포셔널 방식인 거죠. 아시겠죠? 정답 4번의 프레셔 사이드 프로포셔널 방식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펌프의 토출관에 압입기를 설치한다. 이것은 프레셔 사이드 프로포셔널 방식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 4번입니다. 77번. 물 분무 소화 설비를 설치하는 주차장의 배수 설비 설치 기준 중 차량이 주차하는 바닥은 배수구를 향하여 얼마 이상의 기울기를 유지해야 하는가? 자, 보세요. 물 분무 소화 설비의 그 배수 배관의 그 설치 기준, 배수 설비의 설치 기준 중에서 자, 차량이 주차하는 바닥은 배수구를 향하여 자, 얼마 이상의 기울기를 유지한다? 바로 배수구를 향하여 100분의 2 이상의 기울기를 유지를 해야 되는 거죠. 정답 2번에 100분의 2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78번. 포소화 설비의 화재 안전 기술 기준에 따른 특정 소방 대상물에 따라 적응하는 포소화 설비의 종류 및 적응성에 관한 내용이다. 빈칸에 알맞은 것은, 자, 지금 포소화 설비에 대한 내용으로 두 가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항공기 경납고 같은 경우에는 포 워터 스프링클러 설비, 포 헤드 설비 또는 고정포 방출 설비, 압축 공기포 소화 설비, 다만 바닥 면적의 합계가 얼마 이상이고 바닥 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이고 항공기의 경납 위치가 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한정된 장소 외의 부분에 대하여는 바로 호스릴 포 소화 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그래서 기억에는 1000 그리고 니은에는 호스릴 포 소화 설비가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발전기실, 엔진 펌프실, 변압기, 전기 케이블실, 유압 설비 같은 경우에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바로 300제곱미터 미만의 장소에는 고정식 압축 공기포 소화 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그래서 기억에는 1000, 니은은 호스릴 포 소화 설비, 디귿은 300이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정답 1번입니다. 다음 79번. 물 분무 소화 설비의 화재 안전 기술 기준상 배관의 설치 기준으로 틀린 것은, 자, 보기 쭉 보시면 마지막 4번 보기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자, 보실게요. 자, 연결 송수관 설비의 배관과 겸용할 경우 방수구로 연결되는 배관의 구경은 65mm 이하로 한다. 틀렸죠? 자, 연결 송수관 설비의 배관과 겸용할 경우 방수구로 연결되는 배관의 구경은 65mm 이하가 아니고요. 65mm 이상이 돼야 맞는 거죠. 그렇죠? 정답은 4번이 틀렸습니다. 65mm 이하가 아니고 이상이 돼야 맞습니다. 정답 4번입니다. 다음 문제 80번. 다음 중 피난기구의 화재 안전 기준에 따라 피난기구를 설치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소방 대상물로 틀린 것은, 자, 보기 중에서 피난기구의 설치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찾는 거예요. 1번, 발코니 등을 통하여 인접세대로 피난할 수 있는 아파트. 어때요? 피난기구 설치 제외 맞고요. 2번, 주요 구조부가 내화 구조로서 거실의 각 부분으로 직접 복도로 피난할 수 있는 학교. 자, 이런 경우도 맞는 거죠. 3번, 무인 공장
또는 자동창고로서 사람의 출입이 금지된 장소. 여기도 피난기구의 설치 제외 대상이 맞습니다. 자, 그런데 4번에 문화집회 및 운동시설, 판매시설 및 영업시설 또는 노유자시설의 용도로 사용되는 층으로서 그 층의 바닥 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인 것. 자, 이것은 피난기구의 설치 제외 대상에서 빠지는 내용입니다. 아시겠죠? 피난기구의 제외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이에요, 4번은. 그래서 정답 4번이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문제 80번까지 다 풀어보았고요. 자, 오늘 강의 내용 잘 정리해 주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